GEP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베이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판매 실적을 볼 수가 있으신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차이나 이런 부분이나 타이완, 재팬 이런 데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 이베이에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큰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요. 또 이베이에서는 또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지마켓에 올려놓은 상품을 이베이에 그 해외 판매 솔루션 여기 GEP라는 곳에다가 등록만 하시면요 똑같은 수수료로 해외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가 겁나시더라도요 이 시스템이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문의가 오면 그거를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서 나한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로 배송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거는 여기 있는 수원 영통에 GEP 그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거기서 알아서 그 나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품을 올려놨어요. 10,000원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베이에 판매하고 있는 건 22,000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2,000원이 남죠. 그 12,000원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이 12,000원으로 얘네가 배송도 해주고 트랜슬레이트 이거 해석도 번역도 해주고 상품 등록 대행도 해주는 거예요. 이베이에다가. 그 중에서 우리가 판 거는 그냥 해외에 팔았지만 10,000원에 판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세계의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 해외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GEP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온라인 마켓의 트렌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다른 오픈마켓에 벤치마킹을 하는 거, 그리고 상품 판매를 위해서 키워드 분석하시는 거, 방송을 통해서 트렌드를 잡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행 상품을 파악하시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이걸 꼭 지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오픈마켓 벤치마킹 하기라는 것은 다른 오픈마켓이 아니라 오픈마켓 안에 내 상품의 다른 것을 벤치마킹 하시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상품 판매에 대한 키워드 분석이라는 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또 판매하시는 게 뭐 휴지 케이스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휴지 케이스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떠야 되는데 휴지 케이스라는 키워드가 비싸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쵸? 휴지 케이스라는 거는 딱 그 이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휴지 케이스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원통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각티스용 그 뭐 휴지 케이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키워드들이 또 분할이 되겠죠. 그런 키워드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상품명으로 쓰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마켓, 옥션 11번가 뭐 샵앤 그리고 뭐 인터파크 모든 사이트에 걔네들 상품명이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에서 연관 검색어 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글씨 쓰면 밑에 이렇게 쭈르륵 붙는 애들 있죠. 이 연관 검색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또 키워드예요. 네, 그런 것까지 잡으셔가지고 가셔야 되죠. 예컨대 이런 건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트렌드 잡기라는 부분과 상품 판매 키워드 저기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인데 제가 아시는 여기 오시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잘 파셨어요. 이번에 크게 성공하셨거든요. 크게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거는 한 달에 뭐 매출이 개인 판매자로 봤을 때 한 10억 이상 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그때 자기 경쟁사 중에 안타까운 경쟁사가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쟁사가 왜 그랬냐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를 했는데 그 산 사람이 강수지였던 거예요. 그대 모습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트리를 이쁘게 이렇게 꾸미는 거를 방송으로 뉴스에서 10분 동안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강수지 트리를 계속 찾은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품이. 똑같이 있는 상품이. 그러니까 그 판매자가 그걸 놓친 거죠. 대박 기회를 어찌 보면. 그 판매자만 그 상품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리가 똑같은 구성으로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키워드를 놓친 거죠. 그런 찬스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잡으셔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홈쇼핑 같은 것들도 있을 게 있죠. 그리고 다양한 매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상품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의 유행 상품을 찾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원자력 때문에 그게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생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안 드시죠? 회 드세요? 그래도 난 먹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좋죠. 근데 요즘에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에 저것 때문에 요 상품이 불티가 났어요. 다시마. 얘가 요오드로 해가지고 그 몸속에 내장되어 있던 그 피폭당한 그런 부분을 좀 없애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뜬 거예요. 이거를 보고 판매자들이 이걸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피폭당해도 이걸 먹으면은 넌 괜찮아질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쪽으로 보시게 되면 퍼실 세탁 세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2년도쯤에 퍼실이라는 제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남주가 선전하는 거 있죠. 퍼실 파워캡 뭐 이러면서 조그마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가 홈쇼핑에서 이렇게 뭉퉁이로 해가지고 진짜 탁 쳤을 때 정말 많은 주부님들이 사셨고, 아시겠지만 주부님들이 이렇게 사면은 보통 나눠 씁니다. 조금씩 하나씩, 샘플 하나씩 이렇게 큰 마음 쓰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또 그러면 이 상품 써보고 또 괜찮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죠. 그런데다가 해외에서 왔다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자꾸 구매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도 이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굉장히 강세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홈쇼핑에 올라온 상품 중에서 히트되는 상품들은 보통 시중에 나와가지고 히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통 쪽에서 혹시나 구할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구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홈쇼핑에 내가 입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만약 입점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홈쇼핑에 뜬다고 하셔서도요, 반품률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 15% 정도가 반품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재고가 굉장히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옥션의 판매 절차를 조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은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물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 결제했는 부분에 발송 요청이 뜹니다. 신규 주문이라고 떠요. 옆에 숫자가 뜨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하셔서 물품 발송장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배송 요청이라는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품 발송하실 수가 있게 되고, 발송 정보를 기재하신 다음에 구매자한테 보내시게 되면 구매자가 그것을 받고 나서 구매 결정을 하신과 동시에 판매 대금 송금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 로직이 돌게 됩니다. 클릭하자마자 그 구매 완료 누르자마자 내 통장으로 슉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누르고 나서 확정하고 나서 거의 일주일 정도 기다려 주시면은 입금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옥션하고 지마켓 조금 사이트가 다르시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개인 이딜러와 사업자 이딜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거기 그 공지사항과 여러분들 회원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ESN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ESN 플러스는 옥션 셀러 플러스, 셀 플러스라는 것과 지마켓의 GSM이라는 것을 하나로 통합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ESN 플러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ESN 플러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고요. 메뉴를 누를 때마다 위쪽에 탭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송, 그리고 상품 등록, 그리고 주문,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여기에서 다 총체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요, 저희 왕초보 상품 등록이라는 강의를 이 강의 다음에 들어주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고, 왕초보 상품 등록으로 해서 좀 등록이 잘 된다라고 하신다면 실전 판매 등록이라는 수업이 또 있습니다. 그 수업 들으시면서 조금 기초를 다져주시면 되겠고, 상품 등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는 광고 부분을 좀 생각해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거 선정하는 부분의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과 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을 잠시 보시게 되면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세무서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회사는 그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세무서로 제가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디 사업장 내시려고 하는 위치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는데, 혹시나 어디 자리 임대를 받으셔가지고 거기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사무실이 있으시다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에는 꼭 챙겨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분증 그리고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하나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는요 세무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좀 간소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신청할 때는요 딱 가자마자 무슨 그 티켓 뽑는 기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제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넣고 제가 요거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러 왔다고 누르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뭐 대표자 그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요 쭉 뭐가 나와요. 그러면 띵동 합니다. 거기로 가요. 그러면 도장 찍어주면 발급이 완료가 돼요. 그러시는 게 좋고, 나머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랑 그리고 나머지 임대차 계약서 또 가져가시고, 혹시나 그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사업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만 하시면 간이 사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되시지만 세금 부분에서 좀 많은 절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용하셔도 좋고, 제가 하는 부분은 인터넷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개인 사업자로 해서 일반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일반 세금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서 그 업종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세무서 가면 다 해줍니다.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 업종 이렇게 써주고 다 해주니까 어려운 거 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저희 지마켓 옥션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증빙서류를 내실 때에는 통신판매업 요것도 같이 내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내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빙서류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내가 개인 쇼핑몰을 열 때에도 카드 결제라든지 그런 결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걸 신고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구청으로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구청이나 뭐 시청 가셔서 지역과 경제과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신 다음에 가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신다 그래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발급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검토한 다음에 3일 후에 발급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신청 비용은 45,000원으로 해서 면허세를 내셔야 됩니다. 저 45,000원은요 보통 1월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이유는요, 12월에 신청하셔도 45,000원을 내셔야 되고요, 1월에 신청해도 45,000원 내셔야 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만 효력이 발생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통신판매업 이렇게 등록하시면 45,000원 좀 버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12월에 45,000원 내시고 내년 1월에 다시 45,000원 또 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중지하셨다 내시다가 쇼핑몰 잠시 접어놓으려고 한다 그래도 면허세는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년 쉬고 내년에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9만 원이 부과가 돼요. 거기에다가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플러스 돼가지고 가중치가 또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웬만하시면 그때그때 잘 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가실 때 필요하신 서류는요, 등본이랑 신분증 도장 그리고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또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될 사항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름에다가 특정의 그 연예인 이름이라든지 그런 유명인의 그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아까 현빈 뭐식 이런 거 쓰는 거 아닌 것처럼, 구혜정이라는 게 옛날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띵똥이라는 유행어를 남긴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에서 공효진의 이름이 구혜정이었어요. 그래서 구혜정 배색 티셔츠라고 저렇게 적어 놓으면 잘못하셔서 벌금을 맞게 되시면 몇백만 원씩 내셔야 돼요. 그러시니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구혜정 사진도 쓰고 드라마 사진도 쓰고 이름까지 썼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3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 하나로 해서. 그러시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상품이라고 해서 타인이 각종 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작권이나 초상권 그리고 성명권에 대해서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를 사칭하는 이미테이션, 소위 짝퉁에 대해서도 이름을 쓰시면 안 되시는데 상품 자체를 판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루 별별별 ST 들어보셨죠? 루이비통, 누가 봐도 루이비통이고 ST는 스타일이니까 이미테이션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 얘기조차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알 거고요. 짝퉁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시면 굉장히 크게 벌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부적합한 사례로는요, 상품 관련 없는 카테고리에 등록하는 경우, 상품명에 관련 없는 스팸성 키워드 넣는 경우,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같은 상품을 여러 번 등록하는 경우, 그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하면은 광고비도 따로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품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지저분해 보이고 내가 상품 관리가 굉장히 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 여기 상품명에 관련 없는 스팸성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에다가 인기 있는 검색어들 있죠. 인기 있는 검색어. 예를 들어서 지금 현빈이 유행어다. 그럼 상품명에다 현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G마켓에 현빈 검색하면은 내가 팔고 있는 난방 텐트가 뜨는 거죠. 그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좀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고 상품이 판매 중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등록 금지가 조금 여기 부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광고가 안 돼요. 상품이 관련 없는 카테고리에다가 내 상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안 보여요. 제가 난방 텐트를 처음에 판매를 할 때 제가 경쟁사로 생각하는 키워드 회사가 문풍지에 상품을 올려놓은 거예요. 문풍지 아시죠? 근데 그게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풍지에 따라서 올렸거든요. 나중에 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난방 텐트가 조금씩 인기가 있고 TV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난방 텐트가 키워드로 다시 추가가 된 거예요. 카테고리로. 그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대응을 늦게 했으면은 제 거는 아무리 검색해도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카테고리에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의 상품 중복 등록 금지로 되어 있고요. 구매자와 직거래 금지. 요거는 제 친구가 실제로 걔는 고객센터를 얘도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전화로 받아요. 전화로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구매하셨어요? 구매 안 하셨으면 저한테 그냥 상품 보내드릴 테니까 제 계좌로 그냥 보내주세요, 돈.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좋아요, 우리는? 수수료가 안 떨어지죠?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셔가지고 걸리시게 되면요, 적발시 상품 등록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판매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중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시니까 이 큰 사이트를 하나 버리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시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직거래는 무조건 안 됩니다. 주의하셔서 사용하십시오.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여긴 잘된 사례입니다. 롱 원피스 티셔츠란 요 카테고리에다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 특가 세일 2,900원, 무료 배송, 간절기 신상, 가을 신상, 그리고 롱 티셔츠, 맨투맨, 후드티, 원피스 티셔츠, 그리고 박스티, 반팔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뒤에 있는 롱 티셔츠, 맨투맨, 후드티 저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다 검색어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서 저 이름이 이 밑에 있는 상품과 관련성이 있고 위에 카테고리까지 맞기 때문에 저거에 따라서 노출에 대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가격과 이런 부분 ESN 플러스에다가 쭉 차례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이렇게 딱 세팅이 딱 돼버립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 위쪽 부분에 이렇게 배송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위쪽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와 아래쪽 구매평이죠. 상품평까지 이렇게 남겨지는 거 확인 계속 하시면서 답글 달아주시면 되겠고, 배송업체는요,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십시오. 발송되는 시점에 대해서 고객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고, 이런 꼼꼼히 댓글 달아주시면 좋아요. 굉장히 좀 진상 손님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주문해놓고 1분 후에 언제 발송되나요?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친절히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있고, 안내문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고, 여기에다가 그 배송 정보 내용 같은 것들도 좀 넣어주세요. 반품하시거나 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품할 때 꼭 포장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 웬만하면 그림으로 넣어놨을 때 사람들이 좀 따라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손상되지 않게 잘 배송해 주시고, 요 딱지 하나 붙어 있는 걸로 구매자는 굉장히 마음을 좋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같이 덧붙여 주는 상품은요, 좋은 게 아니면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안 주는 것만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상품평이랑 구매 게시판은 실제로 구매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상품평이 이렇게 다 달리죠. 기대가 된다, 좋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다 살림입니다. 살림. 그리고 옥션 쪽은 이렇게 생겼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짜져 있는데 그 이름들이 조금은 어렵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창업 기초라고 좀 올려져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습으로 해가지고 ESM 플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는 거고요. 창업 실무 쪽으로 되어 있으신 게 마케팅과 그리고 카테고리 이렇게 맞춤 형태로 제작해 주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덕주 실장님이 하시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로 따지시면 김연우 강사님으로 찾아가지고 좀 보시면 좋으시고, 실무 강의로 보시게 되면 김덕주 실장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고요. 디자인 강의는 조금 초급은 떼셨다 그러시면 제 이름 김경은을 찾아주시면 검색이 되겠고, 나머지 강의에서는 마케팅, 세무, 그리고 동대문 상품 사입이라든지 상품 기획 강의들은 다 전문가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베이 에듀 사이트, 네, 이 사이트 확인하시면서 교육과정에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의는 항상 조금씩 빈자리가 조금씩은 생깁니다. 한두 자리 정도는 생기는데요. 신청을 안 하셨지만 꼭 너무나도 듣고 싶다고 하시면 오셔가지고 거기 한두 자리를 좀 노리셔가지고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을 꼭 안 하셨더라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강의 웬만하시면 신청 꼭 하셔가지고 오시고요. 신청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문의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미신청자 명단에 꼭 명단 적어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